주식수학 K입니다. 옛날 미국 주식 투자 노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7번째, 주식 투자, 경제 위기, 그리고 기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지금과 같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유가 폭등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환 위기, 그리고 돈이 너무 말려서 경기 침체 내지는 세계 경제가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면 전 세계적인 공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제 위기를 전체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 같은 경우만 봐도 모든 사람이 하우스푸어가 되는 시기가 있고 모든 사람이 패닉되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여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처하고 굉장히 무리해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하는 이런 경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은 좀 더 세계적으로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전 세계 뉴스가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그 영향을 미쳐서 같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그걸 견디면 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오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겪어봤기 때문에 좀 견딜림 있거나 예측 가능하겠지만, 처음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집을 마련하고 IMF가 왔을 때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회사도 취직을 해서 몇 년이 안 되는데 단순히 집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아직 빚도 남아있고 경제 살림은 빠듯한데 전 세계적인 유례없는 IMF 같은 거 경제 위기가 오니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한두 번 겪었으니까 IMF도 겪고 서프라임도 겪고 최근에 코로나 및 요즘 같은 것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잘 컨트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경제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이런 걸 겪었을 때에는 굉장한 두려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숨지기고 겪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대형주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이고 출처는 키움증권 영웅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월간 차트가 코스피 종합 차트랑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긴 했을 텐데 같이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약간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차이점을 파악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이 어떤 것을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종합 차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약간씩 다른 바가 있습니다. 대형주가 먼저 좀 빨리 움직일 때가 있고 소형주가 먼저 빨리 움직일 때가 있고 중형주가 먼저 빨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더 빨리 움직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움직였다는 것이 볼 수 있고 소형주나 중형주가 움직였다는 것은 그보다 약한 개인들이 좀 더 활발히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월간 차트로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듯이 다른 주식보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심플해 할 수 있는, 누가 보기에도 좀 더 탄탄하고 기복이 좀 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2020년 하반기에 한 두 달에 걸쳐서 굉장히 주식이 3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상승한 30%가 2021년서부터는 꾸준히 하락하여서 종전과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다른 주식보다는 하향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꼭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움직임의 차트가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정보력과 전문 지식을 좀 커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96년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100년 전 나온 책이기 때문에 주로 다룬 내용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대한 어떤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96년에도 지금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의 IMF나 서브프라임을 다루듯이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1929년에 대공황을 생각하시는데, 대공황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나 경제 공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년 주기로 움직인다는 주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정기적으로 항상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서너 번은 겪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 순환 과정을 잘 파악을 하고 미리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라든가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는 국면에서 우리의 경제력을 지키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처음에 비슷하게 하고 월급도 비슷하게 받아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경제력에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들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런 경제 위기나 경제 공황, 이런 사이클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적절하게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주체들이, 그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움직였는데, 단지 어느 시기에 움직였는데, 그 시기가 이런 경제 변동 시기와 맞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든가 아니면 손실을 극대화시켰다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는 그런 것일 수는 있는지, 그런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앞으로도 있을 서너 번의 경기 변동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런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위기 중에 하나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있습니다. 2007년서부터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우리가 겪었던 IMF와는 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굉장히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고, IMF는 아시아권에 오히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IMF 사태는 좀 지역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서브프라임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브프라임 사태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금융위기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서 그 전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자체도 위기에 두려워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이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의 투자, 우리의 경제 지식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일어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좀 더 금융 위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가 조작 같은 일들은 100년 전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항상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고 주식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급격히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런 주가 조작에 조금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참여,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아니면 주식을 미리 매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린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빠져나오게 되는, 특정일 특정 시간에 모든 대리인들에게 특정 주식을 가능한 한 사가지고 가격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면 그걸 따라온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내면 빠져나오도록 지시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 100년 전에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라는 건 주식시장의 강세 정보를 객장 패거리들한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증권거래소 객장에 들어가서 아주 과감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해당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분위기를 잡는 거죠. 그러면 장내 거래인들은 자신감 있게 그 가격을 올리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책에서도 말했듯이 증권 조작일 수도 있고 주식 조작일 수도 있고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 책에서 범죄라고 나온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 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세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대부분의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문제가 명확한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는 문제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세 조작이나 약세 조작, 주가 조작 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와 경계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증권 조작이나 주식 조작을 할 때는, 주식 가격 조작을 할 때에는 터무니없는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주식을 고르는데 아주 신중하게 하고, 그 주식을 3, 4포인트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포인트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그 주식이, 해당 주식이 어느 정도는 건실하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3, 4포인트 올라갈 이유가 있다 그러면 10%까지는 올리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시켜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버킷샵에서도 했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코스피 주식보다는 코스닥 주식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반등하는,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주식들은 조금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개인들이 투자에 열광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금과 같은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선정해서 조작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주가 조작을 하고, 단지 그게 실질적인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실질 가치보다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거나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은 사람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가 좋아했던 주식 중 하나는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그 주식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굉장히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고 활발히 움직였고, 그래서 그는 대리인들을 불러서,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포가 누구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 계좌를 터서 주가를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어느 정도 개인들이 따라오면 그 주식을 2%나 3% 수익을 내고 다시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집을 하고, 그런 식의 움직임들은 이 책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지금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는 경험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초기에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났었다고 합니다. 손실을 본 거는 자기의 투자 방식을 고수할 만큼 현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선례들이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만족할 만큼 도움이 되는 주식을 거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려면 단순히 기대치만 가지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할 만큼 조금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과거의 그런 사례들, 다른 사례들과 비슷한 사례들을 경험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을 때에는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치더라도 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오면 큰 수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주식시장의 큰 움직임을 보지 않고 순간순간의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금방금방 수익 실현을 해서 자기가 얻을 만큼의 수익을 못 보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얻을 만큼의 수익을 못 본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투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사실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는 항상 수익이 났었다. 그러나 내가 손실을 본 것은 내 자신의 투자 방식을 고수할 만큼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선례들이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만족할 만큼 도움이 될 때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선례들 세세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기록들을 대충 알고 어느 정도 잡는 데만 주력을 한다면 그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례랑 과거의 기록들을 세세하게 알 때 그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까 코스피 대형 차트나 삼성전자 차트에서 봤을 때 그런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는 주식들을 본다면 월별로 뿐만 아니라 주간 차트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일일 차트도 볼 수 있어서 그 움직임들이, 하루하루 움직임들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수학 K였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주식 투자, 경제 위기, 그리고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